두 번째, 호흡기계. 우리 책의 호흡기계는 인플루엔자,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결핵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자, 우선 노화에 따라서 호흡기계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노화로 인한 수분 함유량이 감소돼서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해진다. 자, 노화가 되면은 피부도 건조해지고요. 점막도 건조해져요. 그래서 코딱지도 딱딱한 코딱지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할 수가 없게 된다. 또 폐포란 말도 그냥 쉽게 느낌으로 그냥 이해하세요. 폐포, 폐세포, 폐에 있는 폐세포의 탄력성은 증가게요, 감소게요? 탄력성, 감소. 이것도 우리 외웠어요. 탄력성이라는 그 앞에 그 어떤 말이 다 붙여도 무조건 탄력성은 다 감소해요. 피부 탄력성, 감소. 폐포의 탄력성, 감소. 그리고 폐순환량도 역시 감소. 그래서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헐떡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어요. 또 호흡 근육의 위축된 말도 그냥 우리가 얇아졌다고 이해했죠. 호흡 근육이 얇아지고 근육의 힘도 약화되니 호흡이 조금만 증가돼도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눈도 빨갛고 너무 피곤하세요. 또 기침 반사와 손모운동 저하, 이건 우리가 그냥 또 외웠어요. 역시 반사라는 말에 단어에 그 앞에 그 어떤 말이 붙여도 무조건 반사는 감소예요. 기침 반사 감소, 무슨 반사 감소. 또 손모운동도 저하돼요. 손모운동은 코 속에 있는 그 털, 코털이 손모인데 코털도 이유가 있겠죠. 코털의 역할은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미세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손모 운동이 저하되니 미세 물질을 걸러주지 못하니 어르신들은 그 호흡기계 질환에 더 노출이 잘 돼버리는 거죠.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 웬만한 거 다 감소인데 증가되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관지 내 분비물이에요.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 기관지 내 분비물을 2글자로 가래라고 하는데 노화가 되면 가래량이 좀 증가가 돼요. 그러니 호흡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나오는 거, 독감. 독감을 우리는 흔히 인플루엔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 증상이다.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관련 요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직접 감염되거나 아니면 전염되는 거죠. 독감에 걸린 대상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비말이라는 게 나오는데 비말은 날비의 물방울 말이에요. 기침을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날아다니는 물방울들이 있는데 그 물방울을 내가 호흡기를 흡입했을 때 내가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호흡기 비말을 통한 전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전염된다. 증상, 갑작스러운 발열,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요.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 기침, 인두통도 뭔지 알죠?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침을 꿀꺽 삼킬 때 이렇게 코끝 이렇게 안쪽으로 아프잖아요. 목구멍 쪽? 거기가 아프잖아요. 그 인두통이라고 하죠. 또 코 막히고 근육통. 어떻게 치료하냐? 독감은요, 안정을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도 충분히 섭취해야 돼요. 우리가 열을 나면서 많은 수분을 빼앗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하시고요. 필요하다면 병원에서는 해열제나 진통제 주실 거고요. 또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씩 해요. 근데 이제 예방접종 파트는 이제 뒤에 가셔서 예방접종 따로 배우실 테니까 그쪽에서 외우시면 더 좋고요. 두 번째, 만성기관지염. 이것도 그냥 느낌으로 만성, 오래됐다. 어디에 염증이? 기관지에 염증이 오래됐다. 이거를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한다. 정의,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질환, 이거를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한다. 관련 요인, 흡연과 매연이다. 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 된다. 증상, 가장 큰 증상은 이거예요.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가래가 엄청 많아요. 가래 끓는 기침을 한다. 호흡기계 질환이니까 점유적으로 호흡 곤란이 오고, 전신 쇠약감, 호흡을 하면서 호흡이 잘 안 되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또 잦은 호흡기 감염이 돼요. 금방 독감 걸리고 금방 감기 걸리고 그래요. 또 점액성의 화농성 가래. 화농성 가래란 말은 고름 같은 가래, 그러니까 깨끗한 가래가 아니고 고름 같은 그 많은 가래를 뱉어내시면서 막 기침을 하는 거. 이게 만성 기관지염이에요. 치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가래가 가장 큰 증상이기 때문에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서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할 수 있게 하시고요. 또 병원에서는 거담제는 가래약이거든요. 병원에서는 가래약 주실 거고요. 또 기관지가 부풀어 올라 호흡이 안 되니까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거 주실 거고요. 또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기도와 식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식도로 넘어가면서 그 옆에 있는 기도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금연해라. 그리고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또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폐렴. 폐렴도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염증 생겼는데 어디에 염증이 생겼다? 폐에 염증 생겼다.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폐의 기능을 못해요. 폐 기능이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인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곤란이 오죠. 관련 요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거는 바로 이 흡인성 폐렴이에요. 흡인성 폐렴.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로 넘어가, 음식물과 이물질은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도로 넘어가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 이걸 흡인성 폐렴이라고 한다. 어르신에게 가장 많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 흡인성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증상, 가벼운 감기부터 심한 감기 증상까지 이제 여러 가지인데, 두통, 근육통, 또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 또는 고열도 나요. 기침, 호흡곤란, 또 마른 기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냐? 세균성 폐렴은 세균 죽이는 건 항생제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원인이면은 항생제 하면 되고, 바이러스성 폐렴은 항생제는 아니죠.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항바이러스제 아니면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 산소 공급, 폐의 역할을 못하니까 산소 공급해주고, 체외 변경, 또 기침과 심호흡으로 혈액의 산소 농도를 유지시켜 주어라. 환기, 적절한 습도 유지해서 최고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영양분 섭취 중요하죠. 그리고 폐렴도 역시 수분 섭취 많이 해야 되고요. 손발 깨끗이 씻고, 또 환절기 이전에 폐렴 구분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예방접종은 뒤쪽에서 예방접종 파트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지요. 세 번째, 천식.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기도가 쓸데없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 이걸 천식이라고 해요. 그 여러 가지 자극이 뭐냐? 감기, 비염 같은 비염, 또 염증, 또 흥분, 스트레스, 또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강아지나 고양이 털, 또 대기 오염, 또 특히 찬 공기요.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천식인 어르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호흡곤란이 와요. 그걸 천식이라고 한다. 증상, 기침. 그리고 가장 큰 증상은 이거예요. 숨을 내쉴 때 쌕쌕 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걸 우리는 호기성 천명음이라고 해요. 흡기는 들이마시는 거, 내뱉는 걸 호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뱉을 때 그때 쌕쌕거리는 소리, 이걸 호기성 천명음이 한다. 그리고 호흡기니까 점액 분비량, 가래가 많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 경련 같은 증상이 나올 거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천식은 특별히 치료할 게 다 회피요법이에요.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냥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기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 미리 투여하고 담배, 벽난로, 먼지, 곰팡이 어떻게 해라? 피하라는 거죠. 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피하라는 거죠. 다 회피요법이죠. 침구류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해라. 왜요? 이것도 다 피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또 이제 호흡곤란이 있으니까 이제 독감 예방 접종, 폐렴 백신 같은 거 미리 맞아 두어라. 이거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기 사용 순서인데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한번 출제됐던 것 같아요.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 전에요. 뚜껑 열고 이제 막 흔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머리를 뒤로 약간 젖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도를 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충분히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열고요. 마개를 야무지게 물어주세요. 지금 야무지게 무셨죠? 이렇게 탁 무시고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면서 1의 용량을 칙 여기 누르는 데가 있어요. 이걸 축 누르시면 돼요. 그럼 입안에서 칙 뿌려지겠죠? 그러면 3초에서 5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들이마시고 바로 내뱉으면은 가스가 밖으로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몇 초 동안 참아라. 10초 동안은 참아라.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내쉬면 돼요. 이렇게 한 번이 끝나요. 그런데도 호흡 곤란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1분간 기다린 다음에 다시 한 번 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하루에 한 번 이상 뚜껑을 열고요. 흡인기 플라스틱 통과 뚜껑을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폐결핵. 폐결핵. 결핵균이 폐를 침범했다. 그래서 폐결핵이에요.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폐염증을 일으키는 거. 원인은 이 결핵균이라는 거죠. 관련 요인, 결핵균의 직접 호흡기 감염 또는 알코올, 약물 중독, 영양 부족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통점은 뭐냐면 다 면역력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이 결핵균에 노출됐다고 우리는 바로 폐결핵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약물 중독이신 분들, 또 영양 부족인 분들, 당뇨병, 악성 종양으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면역력이 다운된 분들에게 폐결핵이 생겨요. 그리고 폐결핵에서는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약 복용이라는 거 그리고 폐결핵은 전염된다는 거 우리나라가 정한 법정 전염병이라는 거 그래서 보호장구를 꼭 착용해야 된다는 내용. 증상은요. 폐결핵은요. 초기에는 무증상이에요. 그래서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연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결핵이라는 거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중요한 거는 2주 이상 기침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다음 폐결핵이에요. 2주 이상의 기침이 가고요. 또 열이 특이하게 나는데 오후에 이제 고열이 나고요. 밤에 잠을 잘 때 그렇게 땀을 흘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자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자는 거. 이거 결핵의 또 증상이고요. 또 피로감, 식욕 부진, 체중 감소가 오고요. 화병증으로 흉막염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숨을 쉴 때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대요. 이런 흉막염의 합병증을 만들지요. 치료 및 예방. 가장 중요한 건 결핵약 복용이에요. 결핵약을 복용을 잘 하고 있는지 주의 있게 관찰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결핵약은 최소 6개월 이상을 복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증상도 없어지면 바로 중지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치료는 실패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또 약을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위장장애, 홍조, 얼굴 빨개지는 거, 피부 발진, 발열, 또 가려움의 부작용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약을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다 보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냐? 우리 간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된다. 또 객담 검사를 받아서 객담을 보면은 거기에 균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같이 받아봐라. 또 감염성이 있으므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조기 발견하고 또 전염 방지를 위하여 우리 기침 예절 있죠. 기침 예절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다 신고가 되게 돼 있어요. 병원에서나 요양원에서나 결핵이 걸렸다 이러면은 이제 다 보건소로 신고가 되게 돼 있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결핵 감염 대상자를 우리가 만났어요. 그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바로 엑스레이 찍어보지 말고 2주에서 1개월 지난 이후에 반드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감염이 됐나 안 됐나 확인 한번 하여라. 그리고 중요한 거, 자, 보호장구 착용한다 안 한다? 착용한다. 전염되기 때문에 마스크, 장갑 꼭 착용해라. 자, 기침 예절. 기침할 때 손으로 내 코와 입을 막고 기침한다. OX. X죠. 절대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손수건을 사용하셔야 돼요.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기침하시고, 없다면은 소매로 가려라.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리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가급적 마스크 착용하시고,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하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